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장 메이크업, 출장 방문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그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하고, 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장 방문 메이크업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은, 어, 메이크업을 받을 일이 가끔 있죠. 음,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 내가 신부가 돼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소소하게, 음, 뭐, 무튼 중요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뭐 선을 보러 가는데 좀 중요한 선이니까 선 보러 갈 때도 좀 미팅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도 받고 가고 싶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메이크업 샵을 가서 하는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샵에 가서 하는 방법과 출장 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치 상담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속눈썹, 그 메이크업, 아니면은 손발톱 관리, 아니면은 취업, 창업, 화장품이나 헤어스타일링 관리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소개입니다. 제 소개이고, 제 소개는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자세하게 그 내용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주제. 자, 여기는 제가 청담 유니 메이크업 Y 스타일이라고 해서 2003년, 2003년 부터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장 메이크업을 시작을 했고, 간이과세자로 일을 하다가 정식으로 일반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05년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05년, 2005년 2월 7일 날 올린 거잖아요. 2005년 2월 7일 날 올린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진행을 하고 결과물을 이때 해서 작업해서 올린 거겠죠. 어, 그날 한 것만 해도 여러 건수가 되죠. 사실은 다 찍지 못하죠. 다 찍지 못하지만 그래도 찍은 사람들은 올려주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다음 카페가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없애기는 아쉬워서 네,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저희 역사가 있는 카페입니다. 네, 다음 카페.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수만 명의 고객들이 하셨고, 제가 시스템화 한 것이 2004년부터 시스템화해서 그 각각의 선생님들 25명을 각각 서울, 경기 쪽을 쫙 다 내보내고 운영을 해왔죠. 네. 지금은 제가 지정만 받아서 지정으로 해서 주말에 가끔 예약이 있으면 진행을 하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는 예전에는 전투적인 느낌으로 일을 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 놀러 간다, 되게 프레시하다, 기분 전환한다 이런 느낌으로 기분 좋게 일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재밌게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이 들어오면, 일을 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 카페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서, 벌써 이때부터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요. 상담 예약 관리, 어, 실장님이 따로 계시고, 거기서 오다가 오면
이제 그 시스템화해서 거기서 이제 지역 배정이 돼서 저희 그 디자이너한테 오면 디자이너가 이제 그 당일날 일을 나가게 되는 거죠. 일을 나가기 전에 고객하고 전화 커넥트 하셔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일날 직접 일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장 방문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출장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구나. 집으로 불러도 되는 거고요. 집에서 받으셔도 되는 거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한 어, 행사장. 만약에 내가 혼주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에서 받고 싶어. 그런데 어, 신부는 일단 샵에서 받고 오겠죠. 그래서 혼주실이나 신부대기실 이런 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받고 행사 바로 참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제가 인터뷰나 드라마 아니면 가벼운 뭐 방송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장소에서 바로 옆에서 하시고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행사 요건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나 진행이 가능한 것이 출장 방문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혹시 머리 하여 파마 외부에서 하거나 밖에서 미용실 아닌 곳에서 그리고 네일도 집에서 불러가지고 받았어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죠? 그럼 메이크업도 그렇고 이게 과연 합법일까? 맞는 것일까?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법령에서 보면은요, 미용 영업에서 저의 미용실과 여기 Q&A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경쟁 관계인 미용실이 원장이 근처 아파트 단지와 재래시장 등으로 출장 나가는 걸 봤어요. 미용실 밖에서 영업행위를 해도 되나요? 네. 이거 답변 뭐예요? 네. 신고한 영업 장소 외에서 미용 행위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용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미용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신고한 영업소 장소 외, 그러니까 그 본인의 미용실, 업장 외에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어,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가지 정도의 경우에는 허용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질병, 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미용을 하는 경우, 네. 저도 미용봉사를 다녔는데요. 노인들, 아니면은 치매 환자들, 이런데 이제 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미용 행위를 해줘요. 머리 깎아주고, 손톱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 이제 그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합법적이다라는 뜻이죠. 네. 질병이나 고령, 장애 때문에 밖에 못 나오는 사람은 가서 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두 번째는 혼례나 그 밖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신부 말고도 혼례나 그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혼주분들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아니면 어, 대부분 그 부모님 외에도 다 혼주라고 얘기를 하죠.
일가 친척들도, 네. 그래서 신부도 포함한 그 일가 친척 모두, 그 혼례에 참석하는 일가 친척 모두 다 가능하다. 어디? 영업장 밖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든 집에서 받고 가셔도 되는 거고 그 행사장에서 받고 바로 참석을 하셔도 되시는 거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사활동도 몇 번 갔었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는 그런 봉사를 위해서 그런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미용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네. 방송국에서 드라마 촬영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분장사가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거는 영업장 외에 그 행위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합법이다. 네. 그러므로 방송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겠죠. 방송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거나 스타일링을 하거나 손톱 네일을 받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목적이 있다면 어디서든 촬영을 하고 아니, 어디서든 미용 시술을 받고 출장 방문 미용 서비스를 받고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법이라는 뜻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네. 이건 허가서를 받아야 되겠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만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 인정 잘 안 해주긴 하죠. 그래서 이건 좀, 그, 서류로 허가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요렇게 5가지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 출장 방문 서비스는 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신고한 영업장소 외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한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 출장 내일 받았어. 나 출장 피부 관리 받았거든? 나 헤어펌 출장으로 받았어. 이거 다 어떤 목적이 없었으면 불법비. 네.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한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받은 사람한테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시술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어요. 저는 이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 메이크업을 2003년도에 그래서 이걸 다 검토하고 개설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출장 방문 메이크업은 결혼식, 혼주나 웨딩, 돌잔치, 연주회, 시상식 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면접 볼 때도 필요하죠.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요즘에는 굉장히 행사도 버라이어티하게 스페셜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유튜브 촬영 이럴 때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뭐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하려면 의상도 준비를 해야 되고 메이크업 스타일도 어떻게 할지, 어떤 스타일로 할지, 어떤 목적으로 할지 생각하고 어, 연구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을 해야 할지, 그리고 준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또, 이 행사를 목적과 연출에 맞춰서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구상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우리는 뭔가 하려면 많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행사가 잡혔어요. 그럼 이제 샵을 갈지, 출장 방문을 선택을 할지 고민이겠죠. 그럼 2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샵 메이크업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샵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매장에 이제 메이크업 샵 같은 데가 있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이 경력에 따라서 레벨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경력에 따라서 차등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샵에 가면은 또 장점이 여러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샵에 그 디자이너들을 고를 수 있겠죠. 어떤 디자이너가 나한테 맞을지, 네, 좋을지. 근데 사실은 받아보지 않고는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참 핸디캡이에요. 네, 그게 참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또 샵에 가면은 럭셔리한 분위기,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공주 대접을 받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고 하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느낌이 좋은 공주 대접을 받는 그런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또 만약에 내가 A라는 디자이너를 골라서 이 A라는 디자이너한테 메이크업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떠한 부분이 계속 마음에 안 들고 맞지가 않아. 그러면 다른 디자이너로 교체가 바로 가능하죠. 바로 상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거기서도 맹점이 있는 것이 메이크업샵 브랜드가 좀 클수록,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거의 80%는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한 명씩밖에 없어요. 네. 그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어, 초보는 많이 있겠지만, 네, 경력자들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경력의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심해요. 초보와 아주 경력자.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샵의 장점을 대략 설명드렸고, 샵의 또 단점은 내가 또 찾아가야 되죠. 또 끝나고 와야 되죠. 그 시간이 3배라고 보시면 돼요. 받는 시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이렇게 샵을 가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단점 또 하나는 샵에 갔을 때 나만을 위해서는 있는 게 아니죠. 또 나 말고도 다른 손님들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곧이 나한테 집중을 해주는 것이 조금, 다운이 된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론 예약 시간에 한 사람만 딱딱 받고는 있지만 그 시간 타임별로 또 다른 손님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오버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서비스 부분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출장 방문, 이제 샵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출장 방문 메이크업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출장 방문 메이크업의 장점은 어, 어떠한 디자이너를 저희가 컨택을 했어요. 컨택을 했으면 그 디자이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으로 오거나 나의 행사장으로 오겠죠. 그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1대1로 올곧이 나의 시간을 써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집중해줘. 그래서 아까 샵에서 아쉬웠던 그 디테일한, 세세한 서비스 부분들까지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어, 케어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섬세하게 봐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나만을 집중해주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절약이 돼요. 아까도 행사가 있으면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출장 방문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장 방문 메이크업의 단점이 또 있죠.
네, 단점이 또 있어요. 네. 단점은 아까 샵에서처럼 그렇게 럭셔리한 분위기를 요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받을지, 음, 행사장에서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집에서 받으세요. 시간 절약이 가장 되니까 집에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일하던 곳에서 받고 바로 다른 행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진짜 수십만 건을 진행을 해봤는데, 전 안마시술소도 가본 적이 있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곳으로, 어, 컨택이 돼서 가서 거기서 해드린 적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다양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럭셔리한 분위기는 포기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단점 두 가지. 두 번째, 누가 올지 모르고 그 디자이너의 경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많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출장 방문 메이크업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뭐 경력은 몇 년, 몇 년, 몇 년 이렇게 나오죠. 숫자로 하는 것이 찐 경력일까요? 저도 솔직히 경력은 거의 28년 됐거든요. 네. 경력이 28년 됐는데 실제로 찐으로 얼만큼 했느냐, 몇 명을 해봤느냐, 데이터화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뭐, 저처럼 똑같이 28년을 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한 명씩 했어. 그러면은 그게 진짜 찐 경력일까요? 네. 저는 매주 했었거든요. 그러한 찐 경력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죠. 그게 참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단점이. 만약에 이 디자이너를 불렀는데 이 디자이너가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내가 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대체제가 없어요. 네, 대체제가 없어요. 네, 그게 너무 아쉬운 단점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사가 있어요. 일단 하기는 해야 돼요. 출장 방문이 합법적이래. 내가 행사가 있어. 내가 유튜브 촬영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방송을 나가야 돼. 아니면 내가 행사에 참석해야 돼. 아니면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아니면 내가 연주가 있어. 뭐 어떤 중요한 것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받기는 해야 돼. 그런데 누구한테 받지? 어디서 받지? 샵을 갈까? 출장 방문을 할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죠. 그 출장과 샵 방문의 장단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것이 맞을지를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먼저 1차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출장 방문 메이크업을 선택하나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나는 출장 방문하는 거 너무 불편해.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어. 그러면 샵에 가서 할래. 그럼 샵 리스트업 보시고 샵 같은 경우에는 후기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기 같은 거를 잘 보시고 그리고 위치, 동선 요거 잘 생각하셔서 샵 가는 것은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이크업 스타일,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 물론 똑같이 나한테 적용이 되거나 구현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좋아요.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참고가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한 장씩은, 킵해놓고 가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출장 방문 메이크업으로 나는 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출장 방문 메이크업 검색을 했더니 모르겠어. 너무 많아. 너무, 누가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주변에 물어봐서 직접 받아본 사람들의 실제 사실적인 후기를 직접 듣는 거. 인터넷에 있는 후기를 믿지 마세요. 출장 방문 메이크업은 인터넷에 있는 후기를 믿지 마세요. 네. 실제 받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디자이너들은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스타일이든 다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한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노련하게 잘했다. 이제 나한테 잘 맞춰줬어.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게 해줬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해줬어. 잘 알아들었다든지. 그리고 과하지 않게 해줬고 시간 맞춰서 잘 와줬다든지.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어,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그 디자이너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장 방문 메이크업도 회사가 있고 개인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개인 프리랜서. 네. 그 회사 같은 경우 샵에서 이제 파생되어 있는 경우이겠죠.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디자이너들 여러 명 데리고 있다 보니까 경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경력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세팅이 다 돼 있겠죠.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정을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미 검증은 되어 있죠.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력도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개인 프리랜서도. 왜냐하면 면허증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면허증으로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면허증을 발급받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고 위생교육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식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뭐라고 했죠? 주변에 물어보셔서 직접 받아본 사람들 얘기를 실제 후기를 듣는 거. 온라인의 후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온라인 후기는 믿지 마세요. 실제 후기 직접 들어보시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출장 방문 메이크업 할 때는 그 디자이너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그걸 해왔는지, 출장 방문 메이크업 오랫동안 해왔는지. 왜냐하면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만약에 그날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 무슨 일정이 있다던가 그러면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디자이너가 역량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디자이너가 정말 찐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두루뭉술 이런 식으로 그냥, 메이크업만 잘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만 넘어간다면 그것은, 어,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 당일날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날 일정이 딱 짜여져 있고 중요한 일정들이잖아요. 본인들한테, 받는 분들, 본인들한테.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정말 오랫도록 이게 능숙하게 노하우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저도 진짜 우리 그 선생님들이 25명이 있었지만 그 선생님들을 운영하면서 별일이 많았어요. 갑자기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스케줄이 5개가 있었는데요. 5개가 다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벽에 막 다, 수습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은 다행히 몸은 안 다쳤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차가 뒤집혔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수습하고 정말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디자이너들이 또 이런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책임감 없는 디자이너들. 뭐 늦잠 자는 거죠. 장염 때문에요. 아, 저 늦잠 잤다고는 얘기 안 하죠. 네. 몸이 아파서요. 아니면 뭐 응급실에 가서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아프다는데 이거 어떻게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치만 나는 당일날 행사 다 세팅 시간 준비해놨는데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음. 그런 경우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출장 방문 메이크업을 선택할 때, 디자이너를 선택할 때, 찐 경력, 오랜 경력, 숫자로만 오랜 경력이 아니라 노하우나 노련함이 있는 찐 경력인지, 그리고 개인 프리랜서라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그리고 후기는 인터넷 후기 믿지 마시고 실제 해본 사람 후기를 들어보시는 거 가급적이면 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네. 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계속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은 계속 자료 스킵해서 계속 업로드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좀 성취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어떠한 이득이나 뭐 어떤 것을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뷰티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올곧이 저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움이 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도움 한 소끔 되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일요일 날 2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